그러니까 오래 겪었던 공급 부족이 해소 국면에 들어갈 거고, 더불어서 SK하이닉스의 독점력이 약화가 되는 거는 불가피한 게 아닌가. 근데 이거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의 수율이 향상되는 게 일단 충족이 돼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키포스트 안석현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HBM 시황 관련해서 제가 좀 재밌게 읽었던 리포트가 하나 있어서 하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HBM 2026년 시황은 그야말로 좀 개늑시죠.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던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점에 저 멀리서 다가오는 그림자가 저게 과연 나를 반기는 갠지 아니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늑대인지, 이게 좀 불분명한 시간은 이제 개늑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리포트는 아마 보실 분들 많으실 텐데, SK 하이닉스 관점에서 보면 다소 좀 부정적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리포트의 결론이 내년에는 HBM 시장의 본격적인 경쟁 체제로 재편이 될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오르고, 반대로 얘기하면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좀 빠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리포트의 텍스트 버전은 제가 이 더보기란에 걸어 드리겠습니다.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가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읽기 귀찮으신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이런 내용의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기 때문인데, 내년에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HBM 생산 능력을 늘리면서 시장의 공급 과잉 국면으로 빠질 거고, 그래서 HBM 가격이 최대 35% 정도 내려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공급 과잉이라는 단어에 좀 꽂혔었는데, 아무리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도 지금 기업들이 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과연 공급 과잉까지 올 것이냐? 왜냐면 그런 것들은 이제 수요 사이드하고 공급 사이드를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을 때 총 수요 대비 총 공급이 많아야 이제 공급 과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계산을 돌려봐도 지금 그게 그렇게까지 나올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리포트에도 관련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공급 사이드를 먼저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HBM 공급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2025년 3분기 이 시점에 와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2026년 4분기를 봤을 때 공급 능력이 이렇게 늘어나긴 할 겁니다. 이건 인풋 캐파입니다. 그러니까 HBM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웨이퍼의 양이 얼마나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원래 전망치는 내년 연말쯤이면은 한 51만 장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기업들이 투자하는 걸 보니까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니다, 54만 장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전망치를 수정을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생산을 어떻게 하던 간에 인풋 캐파를 늘리면, 그러니까 웨이퍼 투입을 많이 하면 그만큼 산출량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제 기업별로 따지고 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전부 다 이렇게 인풋 캐파들이 이렇게 늘고 있죠. 장기적으로 봐서도 이렇게 HBM의 생산 능력이 늘어나는 거는 명약 관하다. 좀 더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건 이런 부분이죠. 인풋 캐파가 느는 것도 느는 건데, 더불어서 수율도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점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의 HBM 수율이 한 75%, 그리고 마이크론이 50%를 약간 넘고요. 삼성전자가 50% 약간 안 되는 걸로 일단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340이 지금 75%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알려진 바 HBM은 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일단 TSV 구멍을 뚫는데 많이 불량이 나기도 하고, 그거를 이어 붙여서 본딩 하는데도 수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아무리 인풋 캐파를 늘리더라도 수율이 낮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3, 4 공동 7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인풋 캐파를 늘리는 게 그만큼 산출량으로 전환이 많이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3사 가운데 가장 수율이 낮은 걸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가장 수율이 개선되는 각도가 빠르죠. 그리고 인풋 캐파를 놓고 보면 3사 중에 사실 가장 많기도 하고요. 가장 인풋 캐파를 많이 늘리는 놈이 수율 개선도 가장 빨리 된다. 그러면은 이 시장에 그만큼 양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올해 시점하고 내년 시점으로 비교해 봤을 때 3사가 투입하는 HBM 웨이퍼의 개수는, 웨이퍼의 양은 42%밖에 늘지 않는데, 그에 따른 실질 캐파 증가는 64%나 되더라.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캐펙스 투자 이런 데 보이지 않는 추가적인 산출 증가라서 이 부분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 사이드를 보셔야 될 텐데, 그동안에 이제 내년 2026년에 HBM 시장에 대해서 좀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주요 논거는, 이건 뭐 저 포함입니다. 저 포함해서 주요 논거는 내년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루빈이라는 신규 GPU 플랫폼을 내놓을 거고, 그 GPU에는 처음으로 HBM4가 들어간다. 근데 HBM4는 상당히 만들기가 어려워서 코어 다이 페널티가 높고,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도 불리할 거고, 그리고 루빈에 굉장히 많은 수의 HBM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걱정할 게 없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찬찬히 뜯어서 냉정하게 보면 뭐 이렇습니다. 엔비디아 기준으로 HBM4가 들어가는 루빈은 내년 3분기부터 나오고요. AMD 기준으로 HBM4가 들어가는 MI400은 역시나 내년 3분기부터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내년 1, 2분기, 내년 상반기는 HBM4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HBM3 가지고 이제 HBM3사가 이제 버텨야 되는 거라, 상반기에 HBM4가 주는 어떤 수혜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면 하반기에 출시되는 루빈 시리즈는 HBM4가 많이 들어가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출시되는 블랙웰 울트라에 들어가는 게 288기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년 하반기에 출시되는 루빈 시리즈에는 역시나 288기가 들어갑니다. 조금 더 늘지 않죠.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루빈 시리즈에 HBM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그동안 얘기해왔느냐, 이거는 루빈 울트라 때문인데요. 루빈 울트라는 실제 288 곱하기 4 정도가 들어갑니다. 4배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2027년에 나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HBM4에 대한 수혜는 내년 하반기에 시작이 될 거고, 그나마도 폭발적인 탑재량을 자랑하는 루빈 울트라는 2027년도에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기대했던 HBM4에 따른, HBM4 전환에 따른 수혜가 좀 많이 이월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좀 부차적일 수도 있지만 AI 서버 출하 증가율도 내년에는 살짝 둔화가 됩니다. 근데 이건 좀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서버 출하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증가는 할 거야. 증가는 할 건데 그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살짝 꺾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유지가 되거나 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게 증가를 하긴 하는데 증가율은 둔화가 된다. 이런 측면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올해까지는 이게 이제 수요고 이게 공급인데, 올해까지는 수요 대비 공급이 조금 모자랐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HBM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줘왔던 건데, 내년에는 거의 사실상 미트가 됩니다. 거의 똑같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거의 100% 충족이 되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조금 보셔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제조업, 장치 산업에서 한 플러스 5%까지는 이게 정상 범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 대비해서 한 5% 많은 것까지는 공급 과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만들어서 유통 과정에 있는 깔려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점에 깔려 있는 것도 있고, 고객사에 깔려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파손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수요 대비 5% 많은 거는 공급 과잉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내년에도 사실상의 공급 부족인 거지, 이거를 과연 공급 과잉이라고 할 수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대신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아주 공격적으로 생산 능력, 그러니까 인풋 캐파를 늘리고 있고, 동시에 3사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수율을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해소 국면으로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오래 겪었던 공급 부족이 해소 국면에 들어갈 거고, 더불어서 SK하이닉스의 독점력이 약화가 되는 거는 불가피한 게 아닌가, 이런 결론은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키움증권에서 내리는 결론은 내년에는 이제 HBM 3사의 매출의 경향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주 독보적으로 SK하이닉스가 높고 삼성하고 마이크론이 이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내년에는 SK하이닉스도 성장을 하겠지만 아주 큰 폭의 성장을 시현하지는 못하고, 삼성전자가 좀 많이 늘어날 거다. 마이크론도 좀 늘어나고. 그래서 좀 경쟁의 양상이 좀 많이 바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의 수율이 향상되는 게 일단 충족이 돼야 되고요. 이게 충족이 돼야 사실 투자도 공격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지금처럼 수율이 안 나온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원C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 원C에서 수율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가정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도 2025년처럼 SK하이닉스 천하가 되는 건데, 일단 이 리포트에서 확인한 바로는 뭐 삼성전자의 원C 수율이나 아니면 HBM 수율이 좀
건강하게 개선돼 있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하죠. 어떻게 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빨리 내년이 돼서 이맘때가 돼서 내년 이맘때가 돼서 이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좀 보고 싶어요. 미리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살 더 먹는 거겠죠.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제가 축약해 드린 거고, 이 리포트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담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읽어보실 분들은 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